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신 올리브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올리브유가 왜 주목받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들의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올리브유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올리브유가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올리브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올리브유 등 이름도 다양하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것은 올리브를 첫 번째로 냉압착해서 얻은 기름으로 화학적 처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품질 표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과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색상을 확인하세요. 진한 황금색이나 녹색을 띄어야 합니다. 둘째, 향을 맡아보세요. 신선한 풀이나 과일 향이 나야 합니다. 셋째, 맛을 보면 약간의 쓴맛과 목 뒤쪽에 느껴지는 알싸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비교적 낮습니다. 대략 160에서 190도 정도죠. 이 온도를 넘어서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고온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 빵에 찍어 먹기, 낮은 온도의 볶음 요리 정도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기름이 비싸다고 한번 사용한 올리브유를 여러 번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열된 기름은 산화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올리브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산화에 더 취약합니다. 한번 가열한 올리브유는 재사용하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도 결국은 지방이고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담낭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공복에 다량의 기름을 섭취하면 급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대략 23테이블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올리브유의 건강상 이점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품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장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가스레인지 옆이나 창가는 피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와인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는데 이는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해 볼까요?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채소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도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카프레제 샐러드처럼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지중해식 요리는 영양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조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올리브유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방 섭취가 담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품종에 따라 맛과 향,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은 강한 맛과 향이 특징이고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스산 코로네이키는 과일향이 강하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품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수확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올리브유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구매할 때는 수확 날짜나 제조 날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최근 제품을 선택하세요.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올리브를 수확하고 선별하고 냉압착하는 과정이 모두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나 포장 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산지, 수확 시기, 인증 마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올리브유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세요.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찍어 드세요.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의 마지막에 한 스푼 둘러주세요. 열을 끄고 넣으면 올리브유의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구울 때 낮은 온도에서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16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가 만능은 아닙니다. 요리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 조리에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된 카놀라유가 더 적합합니다. 발연점이 높아 유해 물질 생성이 적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고 싶다면 들기름이나 아마씨유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산화가 빨라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참기름은 향이 강해 한식 요리에 좋지만 열량이 높으니 적당히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주방에는 여러 종류의 기름을 준비해 두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충분한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올바른 지방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올리브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